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허전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불리던 김 부장님, 팀장님, 책임자님. 그 이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오늘 제 명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이름이 처음으로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명진 본사 정문을 지나 출근 카드를 찍었습니다. 짧은 삑 소리. 늘 들어오던 익숙한 소리였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듣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갈 무렵 상사가 조심스레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부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작은 회의실, 둥근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봉투를 제 앞으로 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부터 조직 개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장, 긴 침묵. 저는 그 사이의 공백에서 모든 걸 알아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복도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지나던 화분, 복사기 소리, 후배들의 인사. 그 모든 게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제 이름을 천천히 지워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서랍을 열자 명함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진 영업팀 부장 김선규. 수천 장의 종이 속에 제 세월이 눌려 있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손끝은 묵직했습니다. 이 종이들이 그동안의 나였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켠이 싸해졌습니다. 정오 무렵 휴게실에서는 누군가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환한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퍼졌습니다. 저는 문턱에서 잠시 서 있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오늘만큼은 누구의 기쁨에도 섞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 대신 회사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쓸쓸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명함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전화번호, 직함, 회사 이름. 이 네 줄이 제 세상의 전부였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 질문이 바람처럼 귓가를 스쳤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 오자 사무실의 공기는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는 내일 회의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아이 학원 데리러 가야 한다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인사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따라 낯설게 들렸습니다. 내일 나는 여기에 없겠구나. 그 생각이 목을 막았습니다. 회사 문을 나서며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이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그 빛 속에서 제 시간도 함께 기울고 있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줄지어 흘렀고 사람들의 걸음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지갑에서 교통카드를 꺼내다 습관처럼 명함 한 장이 딸려 나왔습니다. 늘 맨 앞칸에 넣어 두던 명함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를 만나면 곧바로 건넬 수 있도록.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넣었습니다. 이제 그걸 건넬 일은 없을 테니까요. 집 문을 열자 된장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식탁 위에서 김이 오르는 국물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통보를 받았어. 그 말이 공기 속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의 손이 제 손 위에 살짝 포개졌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 따뜻해서 꾹 참고 있던 마음이 그만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서랍을 정리하다 오래전 동료가 써준 축하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부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 아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시작입니다. 명함이 사라진 날. 저는 제 이름을 처음으로 다시 불러보았습니다. 선규야, 괜찮다. 이제 너로 살아보자. 그 한마디가 제 안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한 등불처럼요. 명함 상자를 열자 제 이름이 쏟아졌습니다. 하얀 종이 위로 제 세월이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종이들이 그동안의 나였구나. 퇴직 후 맞이한 첫 주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가셨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종이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프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뚜껑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함 김선규. 저는 천천히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하얀 종이, 파란 잉크, 검은 글씨. 명진 영업팀 부장 김선규. 명진 영업이 팀장 김선규. 명진 영업사원 김선규. 직급은 바뀌었지만 이름은 늘 같았습니다. 그 이름이 곧 제 인생이었습니다. 명함을 한 장 한 장 꺼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제 젊은 날의 땀과 밤늦게까지 남아있던 불빛들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장에서 손끝이 멈췄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한 번 밥 한 번 합시다. 이 과장 드림. 그 과장은 몇 해 전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 이후 서로의 소식은 끊겼죠. 명함 속의 이름들은 이제 전화해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들 또한 저처럼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겠지요. 저는 그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잉크에 닿을 때마다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작은 종이들이 내 목소리였고 내 얼굴이었구나. 문득 첫 거래처 미팅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잔뜩 긴장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내밀며 말했죠. 저는 명진의 김선규입니다. 그 말을 들은 상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선규 부장님, 이름이 참 단단하네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격려였습니다. 그날 이후 명함은 제 방패였고 동시에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명함들은 더 이상 제 얼굴이 아닙니다. 전화번호는 끊겼고 이메일은 닫혔고 직함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불릴까? 그 질문이 다시 마음을 울렸습니다. 책상 위에 명함을 한 줌 쏟아놓으니 작은 흰색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 파도 속에는 제 청춘과 불안과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이거 좀 봐주세요. 팀장님, 잠깐만요. 그 호칭들이 저를 움직이게 했고 또 지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들이 그립습니다. 서랍 한 칸을 비워 그 상자를 넣으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버릴까, 남겨둘까. 버리면 후련할 것 같다가도 왠지 두려웠습니다. 이걸 버리면
내가 살아왔던 증거까지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 순간 명함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엎드려 줍는데 뒷면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김 부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제 이름이 누군가의 감사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제 세월은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 상자를 조심스레 닫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이름 김선규. 다시 쓰는 중. 그 글자를 적는 동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명함이 아닌 제 이름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버림이 아니라 놓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놓는다는 건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명함이 사라지면 이름이 남습니다. 직함이 사라지면 사람이 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지요. 퇴직 후 첫 월요일 아침. 눈은 떠졌지만 일어나야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몸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30년 넘게 반복된 습관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익숙한 리듬이 낯설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출근 준비를 서두르던 아침이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평일에 햇살이 이렇게 밝았던가? 그동안 저는 사무실 형광등 아래에서만 시간을 느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분주하셨습니다. 헤어드라이어 소리, 식탁에 놓이는 도시락통, 현관에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 여보, 점심은 데워서 드세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문이 닫혔습니다. 집 안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시리개 초침 소리만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시간입니다. 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커피포트를 올렸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 버스에 올라타는 직장인들. 그 안에는 어제의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 자막에 이런 문장이 지나갔습니다. 퇴직자 재취업률 45%. 순간 리모컨을 멈춘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숫자 속 어딘가에 제 이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세 화면은 다음 뉴스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저만 혼자 정지해 있는 듯 했습니다. 커피 향이 식탁 위에 퍼졌습니다. 그 향이 따뜻해야 하는데 왠지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컵을 내려놓자 손끝이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오늘은 뭘 해야 할까?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거실 구석에서 먼지 쌓인 기타를 발견했습니다. 퇴직 후 꼭 배우겠다고 다짐했던 악기였습니다. 줄을 한두 번 튕겨보았지만 손끝이 금세 멈췄습니다. 하고 싶다와 할 수 있다는 참 다른 말이더군요. 점심 무렵이 되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내가 미리 싸둔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그릇에 덜고 전자레인지에 넣었습니다. 소리가 울리자 이상하게 허무했습니다. 퇴직 전엔 점심 먹을 시간도 아까웠는데 이젠 그 3분조차 길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문 앞에 상자를 두고 가셨습니다. 명진 김성규님 택배 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했습니다. 이름이 불린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그저 송장에 적힌 글자일 뿐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름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누가 불러줄 땐 몰랐는데 아무도 부르지 않을 때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오후에는 일부러 동네를 걸었습니다. 햇볕은 좋았고 하늘은 높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서점, 커피숍, 공원,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속해야 할까? 그 생각이 자꾸 마음을 따라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회사의 소음이 떠올랐습니다.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회의실의 낮은 목소리들, 점심시간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게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운 건 회사가 아니라 그 안에서 불리던 제 이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아내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직은 좀 어색하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 향을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멈춰선 이 시간 속에서 조금씩 제 안의 소리를 듣는 중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멈춰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괜찮습니다. 멈춰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하루를 천천히 견디는 그 용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니까요. 선배, 이번 주에 한번 뵙죠. 그 한마디에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지 2달쯤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떴습니다. 박 차장. 명진에서 함께 퇴직한 동료였습니다. 선배, 잘 지내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모이기로 했어요. 우리 퇴직자들끼리 식사라도 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초대가 반갑기도 했지만 어딘가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내 안에 아직 덜 아문 상처가 있다는 걸 그 순간 알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 금요일에? 예, 선배 꼭 오세요. 다들 기다릴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오랜 동료들. 그리운 얼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하겠지.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할 테고, 또 누군가는 골프며 여행 이야기로 웃고 있겠지. 그 이야기들이 내게는 위로보다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괜히 비교될까봐, 괜히 초라해질까봐. 결국 저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임 날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모임 있다며요? 준비 안 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다음에 가도 될 것 같아.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해와 걱정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중 하나쯤은 지금 동료들이 모여 있는 식당의 불빛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이 가슴을 조금 아프게 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단체 메시지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5명 모였습니다. 선배, 다들 선배 얘기했어요. 보고 싶다고.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다음에는 꼭 합니다. 그 한 문장을 쓰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지웠다가 다시 쓰고 다시 지우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 안에 체면, 두려움, 그리고 그리움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보내기를 누르자 휴대폰 불빛이 한동안 손바닥 위를 비췄습니다. 그 작은 빛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차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 어제 못 오셔서 아쉬웠어요. 그래도 다들 선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 봄에 한번 다 같이 여행 갑시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다음엔 꼭 보자.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마음속 얼음이 조금 녹는 듯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지만 마음 구석에는 여전히 빈 의자 하나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비워둔 덕분에 언젠가 다시 누군가 앉을 수도 있겠지요. 저는 책상 위 명함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의 이름들 중에 아직 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만나야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마음이 내미는 한 걸음으로 좁혀집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그 외로움이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지요. 혹시 오늘 누군가 그립다면 먼저 전화 한 통 걸어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당신 이름으로 무언가 시작해보면 어때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퇴직 후 3달째 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고소하게 피어오르고 식탁 위에는 아내가 정성껏 차린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당신 이름으로 무언가 시작해보면 어때요? 순간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제 이름을 누군가 오랜만에 불러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김 부장이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왔던 제가 이제 김선교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게 두렵고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명함 상자를 꺼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차분한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손끝으로 제 이름을 천천히 따라 써보았습니다. 김선규. 직함을 떼어낸 그 이름이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왠지 따뜻했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제 본 모습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종이 한 장을 꺼내 큰 글씨로 써보았습니다. 김선규, 그 아래에 작게 적었습니다. 무엇이든 지금부터 다시 시작.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머릿속 한 구석에서 오래전의 작은 바람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글을 써보고 싶다. 그 꿈을 떠올리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뭘 배운단 말인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 오래된 설렘이 아주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쓰기 강좌 신청하려고요. 네, 다음 주부터 가능하십니다. 전화기 너머의 밝은 목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작은 노트를 들고 동네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직함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규입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30년 만에 제 이름을 세상에 처음 내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사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성규님 이름이 참 따뜻하네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직책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지.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름은 사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란 거요. 글쓰기 교실에서 처음 쓴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다시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펜 끝에서 나오는 글씨가 떨렸지만 그 떨림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퇴근길 사람들 속에 섞이지 않아도 이제는 저만의 하루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부장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김선교로서의 하루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 명함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제 과거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 너는 쉬어도 된다. 상자를 닫으려다 손끝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완전히 놓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그리움이 아픔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손등을 스쳤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직함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제 이름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이름은 우리가 다시 부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서랍 어딘가에 묵은 명함 상자가 있나요? 오늘은 한번 꺼내보세요. 그 안에는 아직 살아있는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름으로 살아보시지요. 명함이 사라진 날,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는 느리게 흘렀지만 돌아보니 어느새 봄이 또 찾아왔습니다. 시간은 멈춘 것 같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멈추지 않더군요. 이제는 새벽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 이름은 여전히 제 안에 있으니까요. 아침이면 커피를 내립니다.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우면 그 향 속에서 하루가 천천히 깨어납니다. 예전엔 커피를 마시며 회의 자료를 생각했지만 이젠 커피를 마시며 제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어디를 걸어볼까? 무엇을 배워볼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게 참 낯설었는데 이제는 편안합니다. 가끔 회사 후배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선배님, 잘 지내시죠? 그 한마디가 반가우면서도 이제는 제 이름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지낸다. 김선규로 살고 있어. 말은 담담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내 이름을 스스로 소개한 게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유리 건물, 점심시간의 인파, 익숙한 출입문. 그 앞을 지나며 마음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분주했고
그 속에 예전에 제가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그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을 후배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때의 나처럼 오늘도 잘 버티고 있기를. 그 말을 마음속으로 건네자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퇴직 전엔 명함이 저를 증명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 존재의 무게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명함은 사회가 준 이름일 뿐, 진짜 이름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이제 제 이름은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 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조용히 인사합니다. 선규야, 오늘도 잘 살아보자. 그 짧은 인사가 하루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요즘 저는 퇴직자 글쓰기 모임에 나갑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천천히 듣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깨닫습니다. 이름이 다 달라도 결국 우리가 쓰는 이야기는 모두 나 자신이라는 걸요. 집 서재 한켠에는 이제 명함 상자 대신 제가 쓴 노트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 속에는 제 삶의 문장들이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명함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직함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명함이 사라진 날, 저는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다시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이름이 조용히 잠들어 있나요? 오늘은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 이름이 깨어나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다시 조용히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당신의 두 번째 인생 이야기도 언젠가 꼭 들려주세요.